네, 이번 주 우동집에서는 부자들의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법인 온세 대표 양영석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최근 부자들의 절세 요즘 트렌드가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거래거든요. 부모가 갖고 있는 집을 어떻게 보면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제 시가의 30% 또는 3억 정도만 차감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잠실, 삼성, 대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아시겠지만 벌써 호가가 몇 억씩 뛰었어요. 지금 만약에 부모한테서 사고 싶으면 지금 사는 게 의미가 있고 저가 거래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10억짜리인데 7억에 거래할 수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30%. 그러면 네네. 그러면 7억을 주면 되는데 보증금이 이미 5억이 껴있기 때문에 이제 2억만 주면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예를 들면 2배로 뛴다면 그 이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7억에 거래하는 게 아니라 6억에 거래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억짜리를 6억에 거래한다. 그럼 허용 범위를 넘었잖아요. 그러면 다 과세되는 게 아니라 7억이 이제 한 개인데 6억으로 거래하면 1억 원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한테 증여한다, 만약 매매를 한다고 하면 자녀들도 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거래가 성행을 하는 거죠. 풀로 이렇게 증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10억이면 한 2억 한 2천 정도 나올 거예요. 증여는 받으면 결과적으로는 증여세만 내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상속세도 추가로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증여세만 내는 증여를 더 선호하는데 부모가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런 집을 이제 매매할 때는 양도세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이제 워낙 세금이 적어서 이제 매매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에 어떤 상담들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가 거래는 세무조사를 불러일으킨 플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렵다면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해라. 매매 대금의 예를 들면 95%를 초과해서 거래할 수도 있어요. 약 5%는 차감할 수 있는 거죠. 타인의 집을 이제 구입할 때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녀의 돈으로 다 매매를 못 한다면 부모가 자녀한테 빌려주고 또 증여하고 보증금을 끼는 방법을 살 수가 있다. 20억짜리 집을 샀는데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10억이에요. 그러면 10억 원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근데 자녀는 2억밖에 없어. 자녀와 사이나 며느리 공동명의로 일단 사요. 8억 원을 이제 빌려하는데 4억씩 빌려주는 거죠. 월 이자는 71만 원씩만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이왕이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고 이자는 반드시 지급하고 상환 기일은 너무 멀리 하지 마라. 예를 들면 5년 이내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너무 이슈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해제된 것만으로 양도세 절세 방안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매매할 때 이제 내가 실거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 딱 좋아졌다. 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양도세 절세 방안은 없지만 증여세 절세 방안은 있습니다. 오, 네. 네. 그 전에는 단순 증여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는 건 뭐냐면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거고, 부담부 증여는 통상적으로 유리합니다. 채무를 끼고 증여하면 채무를 낀 것만큼은 증여세가 줄어들어요. 아, 그 또 이게 부분과세가 되니까.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해제됐고 또 지금 막 뛰고 있잖아요. 이럴 때 지금 증여를 고민해라. 이럴 때 감정평가를 빨리 받고 이제 빨리 증여를 또는 부담부 증여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또 별도로 이게 자녀를 지원할 수가 있다. 이걸 규제하는 법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법에서 약 21억까지 허용하고 있어요. 이자를 안 받아도 돼. 그리고 결국은 자녀한테 증여세도 과세가 안 돼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21억을 빌려줬는데 원래 예금으로 굴리면 내가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법인에 빌려주면 소득세가 그냥 갑자기 줄어버리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도 줄어들어요. 다만 이제 올해부터 바뀐 게 법인세율이 좀 올라갔어요. 형제는 이제 솔직히 저는 가족법인을 웬만하면 따로 만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 결국은 어떻게 나눌 거예요. 이게 아시겠지만 주인이 여러 명이면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5년 전 2019년이라고 네네. 얘기해 줬는데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된 건지. 이제는 꼬마 빌딩 쬐까마한 것도 요즘은 이제 과세권에 들어간 거예요. 월세도 얼마 안 나오는데 다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강남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 통으로 갖고 계신 분들 감정평가 과세되면요. 이미 거기에는 보증금도 엄청나게 있어요. 감정평가로 과세되면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출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 큰 금액이 안 팔리죠. 특히 지금 법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 강남권에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막 100억 넘어갑니다. 개인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개인 못 사요. 그럼 법인이 사였는데 법인은 주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기준시가 증여가 가능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세무공무원 이제는 감정평가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젠 그것도 다 증여할 수도 없고 이제 상속받기에는 너무 버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